안녕하세요. 디아 다이얼로그 1차 마지막 세션인 북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네, 저는 오늘 MC를 맡은 리제너레이션 무브먼트 공동대표 최자현, 영어 이름은 그레이스 초이입니다. 오늘 저희가 모실 분은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시죠. 헤로니모 감독이자 이제 막 작가로 등단하신 전후석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우석입니다. 지금 현장에 사정상 몇 분 계실 수 없지만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 만큼 저는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아마 전우석 감독님을 평상시에 굉장히 팔로우하고 people who follows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을 거라 감히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몇 명이 참석하셨나 한번 볼까요? 지금 대략적으로 한 40여 명 정도가 참석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자유롭게 채팅창을 이용하셔가지고 저희가 함께 또 이야기 나눴으면 하고요. 평상시에 또 전우석 감독님에게 궁금했던 것들 이 시간 마음껏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독님, 네. 오늘로써 수식어가 하나 더 들었어요. 작가라는 수식어. 변호사서 감독으로 또 작가, 스토리텔러로 또 그것도 어떻게 딱 디아스포라 다이얼로그에 맞춰서 출간을 하셨어요? 우연의 일치죠. 그렇죠? 네. 어떤 분께서는 사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책을 낸다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우리 컨퍼런스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 이 정도만 알고 있었고 혹자는 이 디아스포라 다이얼로그 컨퍼런스에 맞춰서 책을 내는 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완전히 우연의 일치였죠. 제가 출판을 예상했었던 8월 초 중순과 이 컨퍼런스가 준비되던 8월 첫째 주가 교묘하게 맞아서 사실 이 책을 어제 이 컨퍼런스 장으로 주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컨퍼런스가 뜻깊고 의미 있고 책을 발간하는 어떤 그런 우연적 계기가 같이 형성이 돼서 저는 감사합니다. 네. 또 컨퍼런스에서 버젯도 많이 없으면서 제 책도 60권이나 사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잘하고 있습니다. 네, 60권 중 몇 권은 여기에 참여해주고 계신 분들에게 또 저희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 우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저희가 좀 몇 가지 질문들 아니면 몇 가지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연, 네. 할 말이 있어요. 네, 하세요. 네, 혹시 이 북 콘서트를 이번 디아스포라 다이얼로그의 첫 세션 순서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프로그램을 지금 시청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아침부터 진행됐던 세 개의 프로그램 세션의 기준치를 너무 높여놔가지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 되게 시시할 수도 있는데 그 점은 감안해 주셔서 들어주시고요. 혹시 북 콘서트 이후에 저희 컨퍼런스를 보지 못하셨다면 내일 순서와 그리고 오늘 진행됐던 세 개 순서가 여러분이 그 참가 링크 신청했었던 이메일로 저희가 다시 리마인더 기록차 보내드릴 테니까 꼭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네. 네, 지난 세션들을 잠깐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벤트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정말 한 명 한 명의 아이를 해산하는 듯한 정말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함께 6개월간
준비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었고 그걸 어떻게 하면 잘 담아낼 수 있을까? 또 어떤 연사분들의 입을 통해서 이걸 또 더 잘 풀어낼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들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세션은 되게 우리가 몇 달간 고심하면서 준비했는데 저희 북 콘서트는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좀 버리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남는 시간을 좀 채워넣는 시간으로 저희가 지금 시작을 하게 돼서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저도 책을 어제 받아봐서 네, 저도 이런 토크는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북콘서트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 3일간의 디아스포라 다이얼로그 통틀어서 정말 가장 꽃이 되지 않을까, 가장 많은 찬사받게 되는 그런 세션이 되지 않을까 말도 안 싶습니다. 돼. 네, 다시 우연이라는 그 키워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해요. 왜냐하면 사실 저와 감독님과의 만남도 사실은 지금 돌이켜보면 우연이자 어떻게 보면 필연? 그렇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전 감독님과 저는 제가 아까 준비하면서 세봤는데 2011년 정도쯤이었던 것 같은데 저와 같은 직장 동료였어요. 그렇죠? 뉴욕 쿠트라에서 그렇죠. 네. 함께 일을 했던 사이였는데 네, 참고로 제가 13년 입사했으니까 11년은 아닐 테고 한 아 14년 그런가요? 14년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 제가 시간을 잘못 계산한 건가요? 괜찮습니다. 아, 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때쯤 해서 음, 저희가 함께 일을 했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둘 다 디아스포라라는 키워드로 다시 조우하게 될 줄은 사실은 꿈에도 몰랐었던 일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저희가 다시 어떻게 만나게 됐었죠? 그렇죠. 자연 씨가 그레이스가 이제 굉장히 수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들어와서 되게 여러 동료 직원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호련히 오빠 저 결혼해요 하고 뉴욕을 떠나버렸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결혼하는구나 하고 이제 가서 몇 년간 이제 우리 각자에 집중을 하다가 제가 헤로니모를 이제 시작하게 된 다음에 아틀란타에 있는 한글학교에 이제 정체성 강연을 할 때 오랜만에 브레이크한테 연락해서 오빠 제 멋있는 취향을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하면서 종대 씨와 이제 잠깐 티타임을 마련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가 직장 동료로 일했지 사실 잘 몰랐었잖아요. 근데 자연 씨랑 종대 씨가 정말 아틀란타 둘 다 정말 수재이고 어떻게 보면 더 세속적으로 성공적인 길을 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낮은 곳에서 그분들을 난민들과 이주민들을 섬기는 작업을 한다는 것을 저한테 알려줬을 때 아, 이 친구들 정말 멋있는 친구들이고 내가 배울 점이 많겠구나 까지만 생각했지 사실 우리가 그로부터 5년 뒤 디아스포라 컨퍼런스를 인사동 코트에서 같이 진행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네, 네, 사실은 뭐 저도 직장 생활을 했을 때만 해도 어, 남편과 이런 활동을 하게 될 줄은 몰랐었고 남편과 함께 클락스턴이라는 정말 난민들이 재정착하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다가 아 정말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겠구나. 또 미국에 사는 한인으로서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길에 접어들었었던 거였는데 어, 아마 그 시기가 감독님이 헤로니모라는 그 인물을 만나게 된 시기와 비슷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남편과 저도 이 디아스포라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또 왜 이 디아스포라 담론이 우리 한반도 평화 이슈랑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다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오던 했는데 제가 처음 봤던 거는 그거였죠. 전호상 감독님이 본인이 이제 모금 활동을 하겠다고 이제 막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서 그쵸? 모금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스토리가 이제 곧 제가 물어볼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쿠바행에서 패트리샤 임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면서 아마 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런 그 우연이 시작됐던 거 맞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 사람은 꼭 우리 두 부부가 만나야 되고 또 어렴풋이나마나 정말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저는 그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영어 통역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 네, 이것도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네. 아마 밑에 통역 버튼이 있죠.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there is a globe icon at the bottom of the screen. When you click it, you could hear this whole session in English. 그래서 여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한국어와 영어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면은 사실 아무 계획이 없었던 쿠바행 여행을 이제 시작하셨고 그때 패트리샤 임을 만나셨어요. 책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라서 제가 좀 콧을 했어요. 인생은 지난 사건들과 경험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생은 지난 사건들과 경험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과연 어떤 지난날의 고민이 우연이자 필연이었던 쿠바에서 패트리샤 임과의 만남이 맞닿아서 본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이했는지 되게 궁금해졌어요. 사실 네, 뭐 우선 책이 그 헤로니모가 나오고 나서 2019년에 우리나라에서 작게나마 개봉을 했는데 이제 개봉 시기가 끝나갈 무렵 이제 제 영화가 한 달 반 남짓 이제 극장에 걸렸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출판사와 우연하게 미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책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때 코로나 전이었죠. 그래서 그러면은 저도 사실 헤로니모를 만들게 된 계기와 그걸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한번 그러면은 책을 써봐야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는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이제 곧 코로나가 있었고 코로나 기간에 사실 굉장히 많은 집필 활동을 했죠. 왜냐면은 저한테는 헤로니모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이 코로나였고 왜냐면은 사실 뭐 영화 상영을 못하게 됐다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굉장히 배부른 소리긴 한데 그래도 세계 뭐 여러 국가에서 이제 헤로니모를 한 50번 이상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5개월 동안 스케줄이 잡혀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면서 책을 집필하는데 사실 저는 많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기였고요. 쿠바에 갔었던 것은 사실 휴가로 갔었죠. 휴가로 갔었는데 이제 공항에서 내려서 쿠바 한인이 모는 택시를 타게 되면서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헤로니모의 따님이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어떤 한인 정체성,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이 그분들을 통해서 한 폭발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걷잡을 수 없이 제가 그래도 걸어왔던 행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을 저절로 이끌려서 가게 됐었어요. 네. 네. 그 원래 본인이 갖고 있었던 정체성에 대한 고민, 디아스포라적인 삶에 대한 고민이 그 우연한 만남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정말 변호사 생활을 다 그만두고 내가 정말 헤로니모의 이야기가 세상에 나오게끔 하는 그 과정에 내가 내 삶을 다 올인해야 되겠다라고까지 생각할 만큼 폭발적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폭발적인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맞는 사실이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뭐 전제 조건 혹은 에스터릭스 참고가 달립니다. 첫 번째는 저는 잘 나가는 변호사가 아니었고 그래서 별로 잃을 게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책에서 제가 사실 썼어요. 실패한 자의 여유라는 챕터 안에서 두 번째는 잘 나가는 변호사가 아니었을 뿐더러 저는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제가 변호사 업을 완전히 등졌다고 생각한 적이 사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전 이거를 1년 동안 열정 프로젝트로 올인을 했다가 이걸 한번 만들어 보고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걸 이어가면 되겠다. 꼭 같은 직종은 아니더라도 직업은 아니더라도 직종을 있으려고 했었죠. 사실 네, 근데 코로나로 또 인생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또 다음 작품을 어떻게 하다 하게 되고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 그게 별게 아니었다는 거. 네, 제가 변호사라다 이거 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자 직업을 좋아해서 이제 괜히 막 저의 전 직장에 대해서 어떤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경험을 많이 하는데 저도 뭐 적당히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좀 더 원하시는 대답을 해드리자면은 정체성이라는 화두는 제가 이제 한반도를 떠난 18살 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계속 할까요? 아니면 질문해 주실까요? 어, 이렇게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그 책이 워낙 정말 어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몇 안 되는 지인 중에 가장 책을 처음 읽어볼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되었었잖아요. 첫 네, 번째였어요. 첫 번째요. 그래서 너무 영광이었는데 저는 정말 그 책을 물론 이 세션을 또 진행해야 되는 책임감 때문이었기도 했지만 정말 받자마자 단숨에 읽어버렸었어요. 읽은 자리에서. 물론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왔기 때문에 더 공감이 갔던 부분도 있었고 또 많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도 많아서였기도 했겠지만 어, 저는 가까운 지인이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알게 됐던 어떻게 보면은 전원석 감독님의 어떤 되게 퍼스널한 스토리 그 이야기가 굉장히 진솔하게 담겼다고 생각이 들었어서 가지고 정말 뛰어난 스토리텔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해 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그 전우석 감독님의 18살 때 그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 정체성의 고민이 왜 시작됐고 18살에 그 고민이 왜 그렇게 패트리샤 임을 만나고 헤로니모라는 인물을 만났을 때 그게 폭발력 있게 정말 올인하게 됐는지. 그래서 우리 잠깐만 조금 전우석 감독님의 어렸을 때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 어떨까요? 네, 제가 사실 그거를 얘기하면서 그거 얘기하기 전에 사실 제 별 볼 일 없는 삶을 듣기에는 뭐 헤로니모 발표 이후에 이제 하셨던 그런 여러 발표기에서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저희가 북토크를 하니까 책에서 프롤로그 정도는 조금 소개를 같이 하고 싶어서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은 제가 네, 네, 네. 그리고 참고로 제가 프롤로그는 책에서 제일 마지막에 썼거든요. 왜냐하면 프롤로그는 어떤 그 제목을 반영해야 되고 부제를 반영해야 되고
그리고 제목은 사실 출판사랑 제가 씨름하면서 마지막까지 있다가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프롤로그를 쓰는 과정이 저희가 6개월 동안 디아스포라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매주 가졌던 그 회의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저작권을 공유를 할 수는 없고요. 이거 제가 썼으니까. 근데 아이디어의 출처는 여러분들의 그 피나는 씨름과 노력에서 같이 나왔다는 것을 우선 밝히고 싶습니다. 프롤로그. 대한민국에 사는 이들이 스스로를 부르는 말인 한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자의 한정된 단어이다. 영어로는 코리안이라는 공통 호칭이 있지만 공교롭게도 우리말로는 우리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가 없다. 한반도 밖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조선족, 자이니치, 고려사람, 재미교포, 제독동포, 한인 입양아, 탈북자, 혹은 조선인 등 다양한 수식어로 불릴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들어온 타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도 온전한 한국인으로 불리지 않는다. 외국인, 이주민, 다문화, 국제결혼 신부 등의 수식어에 머무를 뿐이다. 나의 수식어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고민하던 중에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접했다. 처음에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떠나 미국에 살면서 여러 국가에서 자신을 코리안으로 소개하는 다양한 친구들과 마주치며 디아스포라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인 본국을 떠나 타지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통칭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시간이 지나며 이 단어는 내게 학계에서 통용되는 딱딱한 역사적 용어가 아니고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운 얼굴로 거듭났다. 그러면서 제가 만났던 쭉 세계 전역의 한인 디아스포라 친구들의 수식어가 등장하고 조금 지나서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발레리 한 교수는 어떤 석상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우리 디아스포라들은 결국 사라질 것인가? 어둡지만 희망을 염원하는 그의 얼굴 표정과 질문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 민족의 문화, 언어, 역사, 기억과 존재가 본국을 떠나며 희미해져 없어진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발레리 한 교수의 질문을 곱씹다가 나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았다. 디아스포라가 실제 존재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인식과 담론, 이야기가 부재하다면 그들은 과연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 조금 지나서 디아스포라들은 서로 비슷하면서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하다. 언제 그리고 왜 한반도 밖으로 향했는지 각자의 이유가 다르고 자신이 정착한 현지 국가의 정치체제, 경제 상황, 민족적 구성에 따라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이 다르다. 하지만 한반도를 떠나면서부터 이민자 혹은 이민자 자녀, 소수자, 이방인이 되었던 그들의 경험은 비슷할 수 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묻고 자신의 수식어를 찾는 몸부림이 닮아 있다. 그래서 더욱 궁금해졌다. 그들과 나의 존재를 설명하는 여러 수식어들 중 코리안이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까? 한반도 밖의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은 대한민국의 한국이들, 아니 한반도 안의 모든 이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될까? 거의 끝났습니다. 나는 디아스포라들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밖에 있는 어떤 대상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존재하는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충돌과 혼합으로 발현되고 내재된 그들의 디아스포라라는 정체성에 수식어에 매료되었다. 나와 당신의 수식어를 찾아가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하고 프롤로그가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쿠바로 갔던 여행기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18살 때 제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가게 되면서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중 국적이 있었고 18살 때 제가
한국을 떠날 때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는 어떤 한 연예인이 군대를 기필할 목적으로 한국 영주권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미국을 떠나기 몇 개월 전에 그 사건이 터져서 저는 미국에 가면서 나는 더 이상 정당성 있는 한국 남성이 될 수 없겠구나라는 사실 큰 어떤 그런 자괴감 혹은 그런 게 저를 따라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나는 미국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근데 나는 평소에 한국인으로 살아왔는데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그리고 그럼 나는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란 말인가? 난 더 이상 코리안이 아니란 말인가? 이런 이슈로 미국에서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네. 프롤로그를 상당히 이제 공을 들여서 읽어주셨는데 더 이상 토크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고민들을 통해서 정말 아직은 답을 또 찾아가는 여정 중에 있으시지만 그래도 그 고민과 씨름이 정말 담겨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들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그 고민이 시작됐던 그 18살 때 그때의 이야기도 해주셔서 감사해요. 책에는 또 이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자랄 때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잠시 외국인 학교에 다녔었다는 이야기, 저도 몰랐던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데 그때 본인이 자아에 대한 인식을 할 기회도 인종의 다양성을 경험할 기회도 없었다가 외국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뭔가 좀 시야가 열리는 경험, 좀 색다른 경험을 했다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저는 뭐 두서없이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디아스포라 다이얼로그를 준비하면서도 사실 저희 두 부부의 마음속에도 과연 이 디아스포라적인 담론이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고 한국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 번도 외국에서 정말 생활해 볼 기회가 없었다거나 뭔가 그쵸? 타지에서의 생활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들한테 과연 이 이야기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올까? 내지는 이런 이야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이 과연 될까? 또 그것과 연결해서 디아스포라들이 주도하는 피스메이킹 하는 노력, 한반도에 대한 미래 이런 고민들을 하기는 그들이 왜? 디아스포라가 왜 이런 담론을 이끌고 가? 이런 그런 질문에는 과연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사실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 찾아가는 답을 감독님한테 좀 듣고 싶기도 하고 돌아가서 다시 이제 본인이 한국 생활을 쭉 해왔을 때 몰랐던 어떤 그런 세계관, 문화적 감수성 이런 것들이 유학길에 오르기도 전에 한국에서 어떤 외국인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처음 뭔가 저는 전우석 감독님의 삶에 뭔가 조금의 동요가 있었다. 물결이 치는 어떤 그런 작은 그런 변화가 감지됐다는 걸 책에서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질문거리를 저한테 던진 것 같은데 이제 그레이스도 아마 한국에서 오랜 학창 시절 보냈죠? 그렇죠? 저랑 맞아요. 배경이 비슷하지 않나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중국적자로. 맞아요. 네. 저도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사실은
그쵸. 한국에서 모든 교육 과정을 밟았고 비교적 늦은 시기에 미국에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유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돌아가서 살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는, 그래서 조금은 비슷할 수 있는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한국 전국 교육을 받고 이제 고2 정도 되는 시기에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를 가서 1년 반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아, 근데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 시기를 한국 교육과정에서 받으면서 단 한 번도 같은 학급에서 외국인을 만난 적이 없고 심지어는 전교에서 외국 친구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인식하는 외국인의 이미지, 그러니까 외국인의 이미지, 비한국인의 이미지는 사실 미디어와 언론을 통해서만, 영화와 매개체를 통해서만 아마 접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말씀드린 또 다른 이유는 한마디로 제가 다수의 일원이었다, 민족적 다수의 일원이었다. 저는 외국인 학교에 가면서 이제 그리고 미국에 가면서 소수의 일원이 되는 경험을 이제 민족적으로 했죠. 어, 근데 저는 왜 우리가 디아스포라 담론을 내세울 수 있는 정당성이 있느냐? 혹은 혹자가 우리한테 너네가 뭔데? 예를 들어 한반도의 미래를 논하느냐? 이랬을 때 저도 사실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당성에 대한 답을 찾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고 민감하고 어떤 오묘한 뉘앙스를 잘 언어화해야겠다 그런 경각심이 늘 있는데 저는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체성이라는 담론은 소수자만이 낼 수 있는 담론이다라고 이제 아마 강남순 교수님께서 우리랑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소수자의 담론이란 그러니까 정체성을 소수자들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수는 그거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나는 주류니까 다수의 일원이니까 왜 굳이 정체성을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체성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이고 우리가 다 비슷비슷하다면 민족적으로 그럼 그런 담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유조차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랬을 때 디아스포라 담론은 어떻게 보면은 다문화 담론 혹은 이주자 담론 혹은 다른 소수자들의 담론과 되게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유사한 성격은 사실 조금 우리와 낯선 이웃의 담론이거든요. 제가 미국에 가면서 소수자가 되는 담론이 저한테 중요했던 이유는 제가 민족적 소수자가 되면서 앞에 수식어 떼고 어떤 소수자가 되었음에 되는 사람들과의 어떤 동질성과 연민성을 느낄 수 있게 된 감수성을 키우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어려운 말 하려니까 지금 생각이 막 비어지긴 했는데 또 다른 질문해 주세요 이때. 질문이라기보다는 공감을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저는 항상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도 좀 고백을 하자면 내가 과연 디아스포라를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일까? 내가 그런 삶을 과연 살아왔나? 그런 고민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제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교적 늦은 나이에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하지만 저 또한 미국 사회의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갔던 그 경험, 살아가고 있는 그 경험, 그리고 나아가서 그 미국 사회 안에서 아시안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난민, 이민자 커뮤니티가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느꼈던 경험들이 저를, 아, 내가 이때까지 한국 사회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정말 다수가 경험하는 경험이 아닌 소수가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 이슈가 왜 이렇게 중요한 이슈이고 내가 겪고 있고 내가 경험한 이 문제가 왜 우리 사회에도 중요한 이슈인지. 답을 찾았어요. 뭐냐면은 네, 어, 소수자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꼭 인종적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류의 소수자로서 경험을 하고 있는 것과 연대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저희 궁극적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넓혀주는 경험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그거가 막 어떤 사명감이나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겠지만 어, 우리의 세상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이 넓어진다는 것은 사실 소수일 때 더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풍성한 경험과 더 다양한 사람들을 내 삶으로 초대할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 있겠죠. 네.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의를 많이 겪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위성을 찾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담론은 어떤 정말 상상력, 상상력, 새로운 가능성. 상상력, 가능성,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감하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어느 사회, 그게 꼭 한반도일 필요는 없겠지만 그 어느 사회에서든지 정말 세계 시민성을 가지고 나는 지역에 국한되거나 인종에 국한된 삶이 아니라 정말 인종을 품을 수 있고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그런 세계 시민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 소수자가 아니면 이런 소수의 경험, 소수자로서의 경험이 물론 페인풀하고 아픔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어떤 정말 승화가 될 때 더 큰 가능성으로 연약해 보이지만 더 강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닌가 감히. 책 쓰셔야겠어요. 저는 쓰신 책을 다시 풀어본 겁니다. 다 본인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네. 네. 더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코멘트였습니다. 너무 진지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코멘트가 네 어려운 대화로 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코멘트도 해주셔서 좀 가벼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다음 질문도 좀 연관지어서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포인트 책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책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디아스포라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통점이 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뭔지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네. 이거는 사실 약간 뭐 비약일 수도 있죠. 뭐 어떻게 질병과 이제 사람과 이렇게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책을 한창 쓰고 있을 때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우리 사회 내에서 벌어졌던 여러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가령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국내 언론들 중에서 대림동을 굉장히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거기에 위생 상태를 막 재조명을 해서 어떤 우리와 같은 네, 벗들을 어떤 뭐 이걸
병을 퍼뜨리는 진원지 같은 양 했던 행동이 있었던 반면 동일하게 제가 살았던 미국에서는 제가 아시안인 이유로 혹은 우리가 아시안인 이유로 어떤 그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되는 목표가 되는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가 피해자가 되는 세상에서 온라인을 보면 내가 가해자의 일원이 되는 그런 굉장히 좀 복잡한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디아스포라와 코로나가 어떤 존재의 정당성을 의심받는 어떤 공통적 경험이 거기 내재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그냥 상상을 해봤었어요. 과연 디아스포라로서 혹은 질병과 유사한 지역에서 왔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 현지에서 정당성에 의심을 받는다면 나는 어떤 몸부림을 보여줘야 되지? 나의 정당성을 어떻게 그들에게 표현을 해야 되지? 여기서 제가 그 기존에 고민하던 포인트와 질병이 세계 전역으로 퍼지면서 갑자기 수면으로 위로 떠오른 그런 타자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것들이 중첩되면서 한번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봤던 상상이었었어요. 그 공통점이란. 네. 맞아요. 갈수록 저도 피부로 정말 느끼는 것은 점점 세상이 어떻게 하면 함께 공존하고 평화를 이루어가고 이러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요즘 사회적인 이슈를 많이 접하는 내용들을 듣고 제가 뭐 애틀란타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애틀란타에서도 사실 에이션 헤이트 크라임이 있었거든요. 정말 여성들을 향해서 정말 총격 사건이 있었고 그 기저에는 또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아시안 혐오가 조금 많이 부각되는 상황에 맞물려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아, 왜 이렇게 자꾸 사회는 서로를 혐오하고 배제하는 길로 가는가.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반대의 키워드이죠. 환대와 포용. 이것을 우리가 함께 어떻게 연습할 수 있고, 그 연습하는 길목에서 우리의 어떤 이런 디아스포라적인 삶, 그 삶이 그것을 어떻게 가능케 하게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사실 제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던 찰나에 또 그런 비유를 해주셔가지고 재밌는 인터프리테이션이다라고 사실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네. 지금 그레이스가 말한 것 중에서 환대를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적 삶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어느 정도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우리가 다수의 일원에서 소수의 일원이 되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한인으로서 코리안으로서 한반도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소수자 혹은 소수자의 자녀, 이민자, 이주민 혹은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우리가 원하지 않던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한인이라는 정체성과 현지인이라는 정체성 그 두 개를 갖고 평생 씨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 이질적인 두 개의 정체성을 갖고 씨름을 하다 보면 그 혼합성, 그 다양성에 계속 노출이 되고 그걸 어떤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기제로서 그걸 계속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사실 모든 디아스포라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질적인 다른 것과 공존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내재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다름 속에서 평화적 공존, 환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견이고요. 네, 그걸 제가 막 선언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깊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여기 그 코멘트를 주셨거나 지금 질문을 해주셨던 분들을 제가 멘션을 많이 못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한두 개만 읽고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코멘트 먼저 읽어드리면 여쭤봅니다. 네, 프롤로그를 들으며 느끼는 바가 많아서 이 책이 영어로 번역될 가능성이나 시기를 여쭤봅니다라고 정순영 참가자님께서 여쭤보셨어요. 네, 이거 지금 어제 배달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독자가 지금 전국에 3명 정도 있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과 그리스 정도 된데. 그래서 한글 우선 뭐 이게 어느 정도 그게 있을지도 모르고 사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신진 그리고 재외 동포인 저한테 이거를 투자해서 한번 해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어떤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면은 뭐 영어로라도 써서 제가 재미 동포 친구들에게 공유를 하든지 이런 노력이 추후에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책을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아까 저희 팀원들한테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를 했었는데 단톡에 혹시 여러분들 중 한 분께서 링크를 공유해 네,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이 세션이 끝나자마자 아마 분명히 한 권, 1+1 내가 하나 읽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권을 전달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력들과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1+5 정도는 해주시겠죠? 죄송합니다. 네. 1+5. 네. 많이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게요. 제가 질문들이 다 너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라이트한 질문을 하면 안 될까요? 라이트한 질문을 제가 할까요? 네. 제안해도 네,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사실 저는 정말 사실 내세울 게 저는 디아스포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디아스포라에 관한 모든 경험을 다 그냥 써봤어요. 근데 사실 저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을 이런 데 쓰는 것 같은데 정말 정말 대단한 분들께서 제 추천사를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히 제가 너무 감사해서 강경화 전 장관님과 정우성 배우님과 그리고 최태성 선생님께서 추천사를 써줬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물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좋죠. 제가 알고 있는데 원하시는 질문은 이제 정우성 님이 실제로 진짜 잘생기셨냐 뭐 이런 질문을 해주기 원하시잖아요. 네, 그건 너무 근데 제가 네. 설마 못생겼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도 그 질문 별로 관심 없고 그 워낙 뛰어나신 외모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제가 생활하다 보니까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감사합니다. 아니 제 남편을 얘기한 거였어요. 네. 그 강경화 전 장관님, 정우성님, 최태성 오늘 또 세션에 참가해 주신 분들 이분들은 다 어떻게 인연이 닿으신 거예요? 원래 좀 장, 인맥이 넓으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어, 이렇게 다 어떤 매력이 본인이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리치아웃 하면 다 받아주시나요? 어, 아니요, 어, 강 장관님께서는 제가 공공연히 뭐 친구들한테는 말을 하긴 하지만 저는 강경화 장관님을 2012년에 광주의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국제인권 도시라는 대회에서 그분이 기조연설을 하러 오셨었고 저는 그때 법대생이었는데 제가 에세이 공모전에 에세이를 냈는데 제가 3명 중에 1명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한국에 초청이 돼서 왔는데 기조연설자를 딱 보는 순간 저는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있는 여성 리더가 계신다니.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진짜 자처 팬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뉴욕으로 이제 일을 하러 왔을 때 1년 뒤에 강경화 장관님께서 제네바 유엔에 계시다가 뉴욕 헤드쿼터 유엔에 부임이 되셨고 어떤 한인 행사에 또 이제 기조연설하러 오셨는데 제가
거기 가서 진짜 완전 찐 팬처럼 끝나자마자 달려가가지고 혹시 저 기억나냐고 정녕 김대중 센터에서 저희 만나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따라다녔었어요, 졸졸. 그래서 사실은 강정현님께서 장관으로 이제 임명이 돼서 한국으로 떠나실 때 굉장히 슬펐었어요. 저는 한국을 위해선 되게 기뻤었는데 더 이상 이분의 좀 애정을 사유할 수 없다는 그런 거에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그 인연으로 감사하게 추천사까지 써주셨었고 정우성님께서는 페북으로 메시지를 그냥 제가 완전히 이방인으로서 보냈는데 답장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헤로님을 만들 텐데 혹시 한번 헤로님을 봐줄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실에서 앉아 계신데 진짜 완전 존멋이었죠, 존멋.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이번에 책하면서 다시 연락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또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보내드렸고 네, 또 써주셨습니다. 네. 보니까 전우석 감독님은 항상 사람의 인연을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항상 진심을 다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또 진정성 있는 일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니까 아마 그 두 가지를 보고 아마 전우석 감독님 인물 플러스 하고 계시는 일, 이 두 가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인도어스를 해주시는 것 같고 그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그러면 우리 그 얘기를 좀 해봐요. 물론 오늘 북코스서트지만 원래는 헤로니모 다음에 제가 기억하려는 바는 다시는 이제는 다큐멘터리 만들지 않을 것 같다. 이제는 본업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사실 하셨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웬걸 또 다른 작품에 거의 바로 들어가셨죠. 사실 저희가 작년에 헤로니모 관련된 행사에서 자주 뵀었는데 바로 미국행으로 가신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 작품에 벌써 토픽을 찾았다 이러시면서 미국행 다시 비행기를 타셨잖아요. 그 다음 작품이 또 어떤 작품이길래 디아스포라에 과연 관련이 있나요? 네, 제가 산모의 경험은 없어요. 근데 애를 낳기까지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애를 낳으면은 진짜 너무 힘들었어도 이 모든 것이 보상이 되고 또 이런 새 생명을 가질 수 있다면은 이걸 기꺼이 내가 다시 한번 하겠노라.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13남매를 낳으셨습니다. 완전 별개 뭐 상관없는 이야기긴 한데 13남매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네. 사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전 헤로니모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했었고 또 정말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가 그냥 끌고 와서 한 거라서 이건 진짜 사람이 할 짓이 못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결과물을 갖고 한국과 사실 미국의 굉장히 많은 곳, 또 유럽도 다니면서 이제 거기 계신 이민자들과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교감을 했을 때 너무나 많은 보람 있는 순간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만약 이런 유사한 스토리를 계속 발굴을 해서 할 수 있다면은 이건 정말 되게 복된 일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이제 아까 어제도 잠깐 소개를 했듯이 사실 비디오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께 한 5분 정도 공유하고 다시 돌아와서 Q&A를 더 나누면 어떨지요? 네, 좋습니다. 그럼 준비된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Is it rolling? Yeah. Rolling. My name is Joseph Chan. That's me these days. But 5 years ago, I was a New York attorney.
At the end of 2015, I went on a backpacking trip to Cuba, where I ran into a Korean Cuban by chance. We just found out that our host is actually Korean Cuban, third generation. This one serendipitous encounter changed my life completely. I ended up obsessing over the history and the current state of Koreans in Cuba. One man in particular. Is this your name, Imunjo? My husband, Your husband's name, I see. Im Unyo. Imunjo. In Spanish, Jerónimo Lim. Jeronimo Lim, who passed away 10 years before I set my foot in Cuba, moved me deeply. And I spent the next 4 years tracing his footsteps. Well, the rest is history. Now, when I look back in time, I wonder what it was that led me to pursue this daring, if reckless, journey. I think it was a sense of wanting to find myself, my identity, and a place of belonging. Just as how Jeronimo tried to find his place as a Korean Cuban in the Cuban society. My next project hence became something more personal. Yes, I wanted to tell a story of Koreans here in the United States. This November in the US, there's a presidential election. But on that same election, we vote US Congress into office. This year, we have 5 Korean Americans running for US Congress, most in history. In the summer of 2020, one day I opened a newspaper that highlighted 5 Korean Americans who were running for US Congress. I thought, wow, this is it. Each one of them represented different facets of Korean immigrant narratives in America, and their individual journeys symbolized different elements of the Korean American identity at large. If Jeronimo represented Korean political leadership in Cuba, I wonder, could these 5 Korean Americans represent a wide spectrum of Korean political leadership in the US? What is a Korean American identity, by the way? Is there a collective Korean American identity? If so, what are some events that shaped our common narrative? Was it the '92 LA riots? There are a lot of Korean businesses in that area. Here, they know it's illegal, they don't care. But I'll tell you what happened moments later. The Korean merchants, 3 of them were holding guns and they just started firing. Or do we trace our genesis all the way back to when our ancestors first came to Hawaii back in 1903? How about the recent anti-Asian attacks and systemic racism against many ethnic minorities in the US? Each other right now. We need to know how to stop the hate. What does it mean to belong in America? Is the US one grand human experiment bound by a common set of ideals and values? Then what story can we share about ourselves? To tell our own story, we need to first know who we are. What it means to be Korean, what it means to be Korean American, Asian American, American. I wanted to find answers to these questions through my next film, Chosen. I'm forever grateful for this country that gave me the opportunity to realize the American dream. In a time when the legitimacy of our membership is being questioned in our own community and nation, how do we Korean and Asian Americans become the speaking subject of our own narrative instead of being subjugated as the spoken objects in a narrative told by others? If I'm chosen by the people, if and when I'm chosen. If chosen by the people, I will make history as the first. When I get chosen by the people. If I am chosen by the people, I'll be the first. What is your story?
정말 이 주제로. 와우. 근데 사실 지금 보신 영상은 좀 너무 거룩하게 표현이 됐고요. 이건 디스클레이머인데 실제 우리나라의 정치 이념적으로 굉장히 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재미 한인 사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영화에서는 뭐 헤로니모가 만약 이제 한인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룩한 여정 같은 느낌을 줬다면은 조슨에서는 사실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약점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어떤 갈등 구조, 이념적 대립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의 목적은 뭐 분단을 위한 분단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평화적 공존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저거 보고선 문득 하고 싶었던 질문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세요. 그 조셉 존 for Congress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정치에 생각이 있거나 본인이 여기 디아스포라로서 컨그레스 런해야 되는 전혀 거 없어요. 아닌지. 전혀. 네,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렇습니까? 또 그 5명을 제가 그래도 정확히 말하면 4명인데 선거 기간 내내 3개월 동안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보통 자기애가 요구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정말 믿어야 되고 자신이 하는 말에 스스로가 이제 현혹이 됐고 설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어떤 무궁무진한 믿음이 요구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이 책에 이 책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과 농담입니다. 저는 전우석 감독님의 어떤 진솔함이 아무튼 이 책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 마무리지만 마지막 질문을 책에 관련된 질문으로 조금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네. Q&A. 네, 그리고 나서 Q&A를 하는데 이 책을 구독자를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 책을 어떠한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책이 어떠한 파급력을 불러왔으면 좋겠나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사실 디아스포라 컨퍼런스를 이제 친구들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남들이 말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아마 강남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은 정체된 현상에서 정체된 현실에서 그 이상의 어떤 곳으로 나아가려는 몸부림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제가 뭐 감히 어떻게 뭐 평가를 하겠습니까? 관찰자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혹은 미국을 볼 때 어떤 정체된 사회적, 정치적, 이념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보고 디아스포라라는 사람들이 있네, 첫째. 둘째는 디아스포라적 사유라는 게 있구나. 만약 디아스포라적 사유를 통해서 내가 내 삶에서 혹은 우리 사회에 조금 더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걸 한 번만이라도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면은 저는 뭐 책을 쓴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대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왕이면 금전적 성공까지 따라와서 제가 앞으로 만약에 영화를 계속 만들게 된다면은 지금은 거의 100% 개개인 도네이션을 제가 받고 있어야 될. 근데 그분들께 더 이상 손 내밀지 않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책으로 긍정적인 보상을 많이 받으시고 저희 디아스포라 동지 저희 또 리제너레이션을 많이 후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왜 선뜻 대답을 못 하시죠? 네. 당연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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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네. 이 얘기를 당연하죠 하려고 하는데 멈칫한 게 있어요. 아, 제가 네. 지금 이 행사가 이루어지는 코트라는 인사동 이 장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장소가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장소를 계속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전적 성공하면은 리제네레이션과 코트는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만 이거 너무나 배부른 상상이라서 네, 이 장소 지금 코트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뒤에 코트 대표님도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대표님 있어서 말한 건 전혀 아니에요. 저 네. 없으신 줄 알았는데. 네. 네. 또 언급 안 할 수 없죠. 저희 이 컨퍼런스 가능하게 해주신 저희 통일과 남은 재단 또 이사장님도 많이 응원해주고 계시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 얘기는 그만하고 정말 참가자들이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떠 있는 질문들 먼저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임미은 님이 질문하셨어요. 독서 모임에서 함께 책을 읽으면서 기회가 되면 작가님을 초청해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감독님, 한국에 언제까지 계실 예정인지? 네, 참여할 수 있습니다. 9월 15일까지 한국에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9월 15일까지 계신다고 합니다. 또 많은 요청이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코로나라 많은 분들 모이지는 못하겠지만 여러 형태로 아마 이 책의 좋은 매개체가 돼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감독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코멘트 읽어드릴게요. 감독님, 응원과 연대의 인사 보냅니다. 헤로니모 영화를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쿠바 한인, 조선인의 역사가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아무래도 쿠바가 사회주의 국가이고 그래서 미지의 땅, 경계의 땅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독립운동사를 포함한 우리의 역사는 사회주의 운동이 배제된 반쪽짜리이고 코리안 디아스포라 내부에 존재하는 엄연한 위계도 결국 이념의 잣대가 상당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엿듣고 싶고 더불어 남한이 아닌 북조선을 조국 또한 모국으로 고백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입지도 더 넓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더 넓은 폭넓은 시선, 더 품을 수 있는 세계관, 그것을 관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담론에 초대되는,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한 말씀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해소할 수 네. 있을지. 글쎄요, 디아스포라를 제 3의 시선이라고 하면은 조금 오버일까요? 그러니까 이념의 틀에 갇히고 싶지 않은 어떤 몸부림이 분명히 디아스포라적 사유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이분법적 해석을 거부한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이념이 속박하려고 하는 보편성에 최대한 입각해서 하고 싶은 사유, 네, 그러니까 보편성에 가까워지고 싶은 사유, 인 듯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가 쿠바 한인 이주 100주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힘들었겠지만 100주년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영화를 보지 못하고 작년 2월 코로나 직전 한 달간 쿠바 여행을 하였습니다. 보고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밑으로 쭉 내려주시고 네.
지금 쿠바에서 대규모 시위도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도 접했고 저보다 더 많이 깊게 쿠바를 접하신 입장에서 쿠바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네, 쿠바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아무래도 저희가 쉽게 갈 수 있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문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쿠바가 진짜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저도 쿠바인 후손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듣고 있고요. 헤로니모 손자, 헤로니모 영화에 나오는 헤로니모 손자 넬시토가 사실 일주일 전에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조셉, 지금 쿠바의 코로나 상황도 굉장히 어렵고 경제적 상황이 정말로 어렵고 그리고 이걸 모든 것을 잘 대처하고 있지 않은 정부에 대한 폭발도 가히 폭발적이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친구가 우스갯소리로 한 말은 쿠바의 또 다른 혁명을 남기고 싶다면 지금 와서 촬영해야 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메일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그런 감지를 하고 있고요. 네, 쿠바에 대한 상황을 사실 제가 이렇게 코멘트하기는 제가 지식을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그 체제의 뭐 정당성 사실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헤로니모 극장 상영하면서. 근데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네, 이건 옹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 주체자가 돼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쿠바 현지에서 젊은이들을 만났을 때 사실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도 옆에서 보면서 늘 배우죠. 그들의 현실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후속 작업 영상 정말 흥미롭네요. 네, 초순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독일에서도 베를린, 오래전 광부, 관호사로 오셨던 분들이 고국 민주화와 결을 함께하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애써오고 계신데요. 소수자의 목소리를 독일 사회에 더 강하게 드러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거든요. 작업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독일에서 독일에서 아마 네, 베를린에서 그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 정신을 실현시키려고 오랫동안 노력했던 마르틴 현이라는 이제 독일 제독교포 2세 형한테 제가 되게 많이 도움도 받고 예전에 그리고 늘 제가 베를린 놀러 갔을 때 형이 집에서 라면도 끓여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네, 독일 2세들 혹은 3세들이 정치력 확장을 통해서 자신 소수 민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자신의 존재 목적을 그 안에서 찾는 행위. 네, 그래서 독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Q&A 한 가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그 질문을 해주신 분이 저희 어벤져스 멤버라 가지고 다른 네. 분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아까 네. 첫 번째 자연 씨가 저한테 해준 질문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제가 견눈질로 덩찬 씨가 한 이 질문을 보면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네. 이거 되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또 이걸 어떻게 만약에 이걸 지금 컨트롤 하시는 분이 이걸 셀렉트해서 저한테 보여주시면 이걸 어떻게 사유해야 될지 한번 고민하던 중에 그 질문을 물어봐서 제가 답을 못했고요. 한번 같이 읽어주시고 네. 우리 다 같이 그러면은- 한번 사유해 보죠. 네. 그러죠. 근데 또 산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저희 네, 읽어는 드리겠습니다. 강동리에 있어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은 궁극적으로 성취할 목적인지 아니면 대안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 도구인지가 궁금합니다. 이러한 궁금증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결코 하나의 정체성으로 포섭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됐습니다.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확립도 중요하겠지만 그로 인해 또 다른 배제가 양상되지 않을까 살짝 높아심에 이런 질문을 올립니다. 네. 근데 저희가 죄송해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먼저 하세요. 사실 이 질문을 내일 세션에서 강남순 교수님과의 세션에서 이 질문에 대한 어떤 해안을 우리가 같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 그러니까 물론 내일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다 오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을 한 번만 인용할게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해안을 제가 너무 빠질 수는 없으니. 근데 어떤 인종, 성, 그러니까 젠더, 뭐 성소수자들 혹은 종교가 됐건 이념이 됐건 그 모든 하나하나의 도구들은 자신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하나의 point of entry, 입문하는 어떤 것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종착점이 되면 안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민족적 소수자가 되면서 이 모든 디아스포라가 되려는 몸부림을 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의 종착점이 어떤 민족적 우월성 혹은 고립됨 혹은 한인 정체성만이 답이다 이런 도착점이 되면은 그거는 제 여정에 실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출발점으로 시작했지만 궁극적 종착점은 그 이상을 초월하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면에서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은 어떤 것을 구축하는 행위보다는 해체하는 의미에 가깝죠. 네. 사실은 아마 저희 그 멤버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저희 디아스포라 컨퍼런스가 어떻게 기획됐는지 너무 잘 알아서 했던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세션은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날, 컨스트럭트하는 날이었다면 사실은 이제 내일 세션은 이 의미를 다시 디컨스트럭트하는 해체해보는 작업을 사실 내일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정답을 알아서 절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정말 다 대변하고 대표하기 때문에 했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 대화에 어떤 대화를 던졌다는 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그 시작에 많은 분들을 함께 초청했다는 게 중요했던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내일 세션에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라는 것 때문에 아마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내일 세션을 홍보하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 역시 흐뭇합니다. 역시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 뭐 한두 개 정도 Q&A 받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새 영화 초즈는 언제 개봉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선 제가 이 코트라는 공간에서 초즌을 편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편집은 한창 진행 중인데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10월, 11월이면 영화가 완성되고 영화는 영화가 완성되고 그걸 어떻게 어떤 판권으로 어디에 배급할 거냐 이 문제가 또 있어서 뭐 가장 좋은 케이스는 넷플릭스가 100억에 사는 거죠. 아멘 해도 되나요? 아멘. 네. 그러면은 이제 리젠이건 뭐 아무쪼록 내년 초 운이 좋으면은 그리고 그냥 내심 원하는 것은 혹시 이걸 보고 있는 굉장히 큰 배급사 대표님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내년이 또 3월이 한국 대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제 영화는 선거 영화인데 그 안에서 이념적 한인 정체성에 대한 또 그런 게 있어서 와, 참 타이밍도 죽이는 것 같고. 와, 정말 모든 걸 알고 계셨군요. 아, 정말 기획력이 놀랍습니다. 네, 저희가 이 당신의 수식어 이 책을 지금 약 60권 정도 미리 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받아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미국으로는 아직 배송도 사실은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 리제너레이션에서는 오늘 정말 그 행운이죠. 저희가 이 책을 해외로도 다
보내드릴 거예요. 몇몇 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몇몇 분들을 어떻게 한번 그 선택해 보면 좋을까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제가 미처 이벤트 아이디어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근데 참 여러분 저는 약간 번외인데 네네. 우선 그 이 행사를 후원해주신 동일과 나눔 재단에 정말 감사하고 왜냐면 저는 제가 여기에 연관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3일 동안 무료로 이 하는 담론들 자체가 자화자찬으로 들리기를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많이 해주세요. 정말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조금 젊은 세대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생각거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책까지 공짜로 또 주신다니까 얼마나 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네. 이렇게 무료로 저희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게 2회도 내년에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매년 매해 발전하는 컨퍼런스가 되게 희망하고 있으니까요. 벌써 컨펌이 됐어요. 내년 버젯까지. 네. 저기 뒤에서 끄덕거리시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돌아가서 어떤 분들에게 이 책을 드리면 좋을까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책의 추천사를 써주신 세 분의 이름을 적는 분들에 한해서 선착순 5명? 와우. 아까 이야기를 잘 들으셨으면 세 분에 대한 언급이 됐었습니다. 네, 임미은님, 오세진님, 박동찬님, 노엘킴님. 박동찬님은 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임미은님, 오세진님, 노엘킴님, 순연천님, 청님. 죄송합니다. 순연천님은 한 분이 빠지셨네요. 최태성 선생님 기억하지 못하셨나 봐요. 셀리님, 최성준님, 강영희님까지. 네, 저희가 영희님 아닌가요? 최성준님까지인가요? 강금실. 어머. 최성준님도 왜 그래? 죄송합니다. 다시 저희 저희 멤버들이 5명이, 네네. 다시 정리해서 5명 오답 말고 정답을 말씀하시신 5명께 저희가 그 어디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사실은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의미 있었고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혹시 아침부터 못 들으셨다면은 저희가 며칠간 여러분이 이제 신청하셨던 이메일로 보실 수 있도록 무편집본을 우선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거를 다운한 다음에 없앤 다음에 우리가 다시 재편집해서 가공된 버전으로 여러분이 더 손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씨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일 강남순 교수님과의 대담이 있고 우리가 모두가 고대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멀리 미국에서 조셉 킴이라는 이제 북향민 친구. 근데 그 친구는 특이한 케이스가 대한민국으로 오지 않고 미국으로 곧바로 갔어요. 그 정말 우리 또래의 강남순 교수님 같은 되게 멋진 생각의 깊이를 갖고 있는 그 친구와 또 조정훈 의원님 그리고 안톤 숄츠라는 또 독일 저널리스트가 유창한 한국어로 또 담론이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면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내일 여러분과 함께 또 의미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 바이.